거실 수납 시스템을 보시면 일반적인 인테리어 원칙을 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마감재는 3가지 이상 쓰지 말라고들 하거든요. 이게 가장 안전한 조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는 무려 7가지 소재를 과감하게 섞었어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한독의 홍철균입니다. 오늘은 같은 집 다른 느낌의 현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집은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도공렉스 현장과 똑같은 평면의 집이에요. 저희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위아래층 공사를 맡게 됐는데 평소까지 똑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재미있게 풀어본 프로젝트였습니다. 지난번 현장이 절제되고 우아한 느낌의 호텔식 인테리어였다면 여기는 완전히 럭셔리 끝판왕이에요. 요즘 인테리어는 세라믹, 필름 같은 인조 소재를 많이 쓰고 화이트 톤이나 라이트 우드로 밝고 모던하게 하는 게 대세잖아요. 이번 프로젝트는 정반대입니다. 천연 고목, 자연석, 우광 금속 같은 자연 그대로의 소재들을 과감하게 사용했어요. 결과적으로 아파트지만 마치 단독주택 같은 깊이감, 동양적 미를 담아낸 공간이 완성됐는데요. 같은 구조에서 어떻게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지 현관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좁은 공간일수록 포인트가 꼭 필요합니다. 이 벤치의 주인공은 고흥석입니다. 한국산 천연석 중에서도 특별한 돌인데요, 거창석이나 호천석과 달리 고흥석은 깊고 차분한 검은색을 띱니다. 완전히 까만 것이 아니라 동양화의 먹색처럼 은은한 농담이 있어요. 여기서 특별한 점은 이 벤치가 통돌 하나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타일이나 세라믹을 모서리로 붙인 게 아니라 두께가 250mm 정도 되는 천연석 한 덩어리를 그대로 올렸습니다. 상 하부에는 간접 조명을 설치해서 돌의 질감이 더욱 잘 보이도록 했죠. 지난 도공렉스 현장에서는 같은 위치에 화이트톤 수납장을 넣어 실용성을 강조했다면 이번엔 여백의 미를 선택했어요. 들어오자마자 이 검은 돌 벤치가 주는 임팩트가 이 집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현관 좌측은 RX의 빌 우드 필름으로 손이 자주 닿는 곳이라 지문이나 먼지가 잘 타지 않는 필름을 사용했습니다. 중문은 브론즈 컬러의 반투명 유리를 사용한 자동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현관에서 우측으로 열리는 구조인데요, 재미있는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동문인데도 일부러 손잡이를 달았어요. 기능적으로는 필요 없지만 이 집의 디자인 컨셉을 잡아주면서 무게감을 살짝 눌러주기 위한 작은 포인트입니다. 집에서 처음 시선이 머무는 공간이 집 전체의 테마를 좌우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선이 닿는 곳이 복도 끝 안방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 집의 시그니처가 될 조형적 요소를 설치했습니다. 바리솔 조명을 사용해서 벽 전체를 은은한 빛으로 감싸줬는데요, 바리솔의 부드러운 확산광이 블랙 프레임을 벽에서 분리시켜 살짝 떠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빛과 그림자의 레이어링은 이렇게 공간에 깊이감을 더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구조물의 핵심은 가느다란 블랙 메탈 프레임입니다. 두께 20mm의 균일한 라인만으로 조형적으로 구획했는데요, 부피감 없이 오직 수평 수직의 비례만으로 존재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선반은 오브제를 올려놓을 수 있고 하단 서랍은 전면을 마치 우리나라의 고궁의 처마처럼 손을 자연스럽게 밑으로 넣어 당길 수 있도록 한 건데, 이런 세심함이 매일 사용하는 공간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주방으로 이어지는 여기에도 특별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적선목을 불에 그을려 만든 기둥을 세웠는데요, 요즘은 익선동 한옥 카페에서 볼 법한 진짜 고제는 너무 러프해서 고제의 정선 살리되 현대적으로 정제되는 버전을 선택했습니다. 기둥 하부에는 고흥석 딘돌을 깔아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복도와 거실 사이에는 린넨 블라인드를 설치했는데요, 고궁에서 볼 수 있는 발 같은 개념이에요. 완전히 차단이 아닌 부드러운 경계를 만들기 위한 장치입니다. 블라인드 하부에도 고흥석을 깔았는데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벽체를 디아망 포티스로 마감했는데 이게 자칫 가볍게 떠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부에 검은 돌을 깔아서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줬습니다. 이 복도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집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갤러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실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건 조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명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명을 선택할 때 어떤 다운라이트를 넣겠을까? 마그네틱 조명이 트렌드니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중요한 건 제품이 아닙니다. 조명의 레이어링이 핵심이에요. 이 거실 선반 뒤쪽에는 한지 아크릴을 사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바리솔과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바리솔이 모던하고 샤프한 확산광이라면 한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확산광을 만듭니다. 거실 수납 시스템을 보시면 일반적인 인테리어 원칙을 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마감재는 3가지 이상 쓰지 말라고들 하거든요. 이게 가장 안전한 조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는 적선목, 사비올라 무늬목, 타나목, 고흥석, 한지 아크릴, 발색 선반, 세라믹 등 무려 7가지 소재를 과감하게 섞었어요.
중앙은 책장, 우측은 LP 수납장으로 구성했는데 도어 디자인에 특별한 포인트를 줬습니다. 민자 도어로 평평하게 만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개스를 빼내 책장의 수직 분절 라인과 리듬을 맞추면서도 볼륨감을 더한 거죠. 바닥에 깔린 이 타나목 선반은 모서리를 라운드 처리했는데 이게 마치 동양화의 먹선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무거운 고응석과 가벼운 우드 선반의 대비가 공간에 리듬을 만들어요. 내력 기둥은 자연스럽게 감싸주면서 우측 발코니 확장부 공간을 활용해서 홈바 공간을 만들었어요. 세라믹을 상판과 백판에 올려주었고 서랍도 세라믹으로 만들면서 볼드한 느낌을 줬습니다. 예쁘면서도 실용적인 공간 구성이에요. 바닥재는 지복등 마루의 가장 광폭 버전인 1907 페블 그레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소파는 이스턴 에이시언의 자락 소파예요. 좌면이 넓고 등받이가 낮은 형태인데 동양적 좌식 문화와 서양의 소파 문화를 절묘하게 결합한 제품입니다. 감나무 라운지 체어는 한국 정통 목가구의 곡선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작품이고요. 이렇게 구성하니 게스트가 왔을 때도 가족끼리 모였을 때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할 수 있는 거실 공간이 완성이 됐습니다. 주방의 실용성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쁜 주방도 요리하면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쓸 때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고객님은 주방에서 요리를 자주 하신 편이고 또 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고성능 8맥 후드를 설치했는데 특이하게도 이게 상판에서 150 정도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디자인적으로 완결성을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성능은 월등히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층 후드는 메리펜 후드보다 연기 포집 범위가 30% 이상 넓어집니다. 특히 이 집처럼 요리를 자주 하는 가정에서는 이런 타입의 제품이 더 적절하죠. 또 전열 교환기도 설치해서 주방에 항상 신선한 고기를 불어넣고 오염된 공기는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했어요. 이렇게 후드와 전열 교환기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완벽한 환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주방의 포인트는 상판입니다. 3m 곱하기 1m 크기의 아일랜드에 OT 두께의 스테인리스 통판을 올렸습니다. 이게 무게만 300kg이 넘어서 사다리차로 겨우 설치했는데요. 고생고생해서 설치한 보람이 있습니다. 일단 싱크볼을 상판과 일체형으로 구성할 수 있어서 이음매가 없고요. 덕분에 물때나 곰팡이가 잘 안 생깁니다. 시크하고 중후한 무늬목도인 사비올라와 밝은 서스 성반이 시각적 대비를 주면서 공간에 균형을 주고 있고요. 내구성이 세라믹보다 훨씬 무겁고 절대 깨지지 않는 것도 장점이에요. 특별한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판과 서랍 사이에는 20mm 갭을 만들어서 상판이 떠있는 듯한 효과를 냈어요. 5mm의 얇은 상판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는 트릭이죠. 아일랜드 전면에는 서랍 6개를 넣어서 수납력을 최대화했고요. 국탑과 아일랜드 사이는 900mm, 아일랜드 안쪽 통로 900, 최소 통행폭은 700으로 잡았습니다. 700이면 좀 좁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나갈 때 좁아서 걸리적거린다고 느끼는 게 골반이 아니라 팔과 어깨거든요. 하부장은 높이가 낮기 때문에 700 정도 확보해도 충분하고요. 900 정도 되면 여유로워집니다. 주방 볼륨에 따라 여유가 좀 되면 900으로 하고 여건이 안 되면 700도 괜찮아요. 아일랜드 뒤쪽도 좀 설명을 드리면 카페장을 만들었어요. 이게 주방의 디자인 포인트가 될 텐데 세라믹으로 백판을 깔고 양쪽에 세로로 조명을 넣어주면서 이 공간이 좀 더 빛나 보이도록 구성했고요. 와인을 즐긴다고 하셔서 금속으로 와인잔 랩도 걸어드렸습니다. 쿡탑 상판과 미드웨이는 세라믹이에요. 카페장에 사용한 동일한 세라믹을 써줘서 통일감 있게 연출해봤고요. 쿡탑 왼쪽에 키 큰 인출장이 있는데 양념자 통 같은 거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에는 여러 가지 숨은 디테일들이 있는데요. 보통 쿡탑 하부에 분배기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인덕션과 간섭되고 싱크볼 하부는 수납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쿡탑 하부에 있던 분배기를 아일랜드 뒷벽으로 옮겨주고 수납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했어요. 또 주방 가구 구성하실 때는 로봇 청소기 직배수 시스템을 꼭 설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리 계획을 해두면 물통을 비우거나 충전선 정리 같은 번거로운 작업들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꿀팁인데 주방에 이렇게 자석을 붙일 수 있게끔 함석판을 매립하면 여러모로 편리해집니다. 여기 고객님은 해외 생활을 많이 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여행 마그넷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아일랜드 측면에 메모나 마그넷을 붙일 수 있게 시공했습니다.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녹물 시드도 좀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인테리어 예쁘게 잘 해놓고 수전을 일반적인 필터 수전을 쓰면 그게 너무 예쁘지도 않고 너무 안 어울립니다. 그럴 때 대안으로 쓰면 좋은 게 분배기 필터예요. 고객님도 필터를 쓰고 싶어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직수 분배기에 중앙 정수 필터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번 필터를 갈러 돌아다닐 필요 없이 중앙 필터만 교체하면 되니까 관리도 수월하고요. 무엇보다 내가 쓰고 싶은 디자인 수전을 쓸 수 있어서 집이 훨씬 예뻐집니다. 인테리어 할 때는 우리 집의 단점을 장점처럼 보이게끔 풀어내는 것도 노하우인데요.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로 불가피하게 생긴 이 단내림과 에어컨 커버 부분을 필름을 입히면서 도색을 해 이질감을 적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주방 공간이 마치 쿠킹 스튜디오처럼 잘 짜여진 느낌이 나요.
양쪽으로 열리는 가로 반찬 중문을 통과하면 보도 주방이 나옵니다. 주방에 있는 발코니를 확장해서 보도 주방으로 구성해 주었고, 안쪽 바닥에는 타일을 깔아서 관리가 편하도록 했습니다. 밀레 빌트인 오븐과 시스템 장을 구성해줬고, 하부장 상판은 세라믹을 적용해서 잘 안 보이는 공간이더라도 메인 주방과 톤을 일체감 있게 가져갔어요. 상판이 양쪽 끝에는 콘센트를 넣어서 소가전들도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집의 평면을 보시면 거실과 주방을 기준으로 좌측은 고객님 부부가 사용할 공간, 우측은 자녀분들이 사용할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가족 구성원이 함께 지내는 집이지만 서로 독립적인 공간을 구획해줘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생활하기에도 훨씬 편리합니다. 안방에서의 큰 특징은 기존에 복도로 나가는 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걸 벽체 수납으로 전환했습니다. 벽을 완전히 막는 대신 오픈 선반 구조로 만들어 답답함을 줄였어요. 하부에는 수도 분배기를 숨기고 상부는 스플레이 선반으로 활용했죠. 같은 구조지만 이전에 보여드린 다른 현장이 개방적인 수납 동선을 강조했다면 이 집은 독립적인 프라이빗 존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원래는 작은 방이었던 공간을 드레스룸 겸 세탁실로 변경했습니다. 기존 발코니가 있던 공간에는 스타일러와 세탁기를 두고 방 내부는 드레스룸으로 비워뒀어요. 붙박이장 사이에 페이크 도어를 달아 필요할 때는 열어서 연결되도록 하고 평소에는 닫아서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세탁실과 드레스룸을 가까이 구성하면 동선을 최적화할 수 있어서 좋아요. 또 이번 프로젝트에는 나비엔 제습환기 청정기를 설치했는데 특별한 시공법을 적용했습니다. 본체를 세탁기 상부에 설치해 주었는데요. 안방과 최대한 멀리 배치하면서 소음을 최소화했고 제습장치에 나오는 물을 배출할 드레인 라인을 세탁기가 일어나면서 효율적으로 설계했습니다. 또 전열 교환기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필터 교체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 집은 안방 화장실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누구나 갖고 싶은 그런 욕실을 냈습니다. 먼저 욕실 벽체를 드레스룸 쪽으로 800 정도 이동시켜 욕실 면적이 거의 2배가 됐고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나라 아파트에 아이러니를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이 집이 50평형인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평 아파트나 50평 아파트나 화장실 크기가 똑같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1.5배나 큰 집을 샀는데 화장실은 똑같다니. 그래서 저희가 이 벽체를 과감하게 밀어주면서 일반적인 판상형 아파트에서 보기 힘든 파격적인 크기의 욕실을 만들었습니다. 변기는 제일 구석으로 이동하면서 프라이버시를 극대화했고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더블 세면대를 구성했어요. 프레스테니 형태의 욕조를 구성해서 화장실에 시그니처가 되도록 포인트를 주었고 욕조와 완전 분리된 독립 샤워 부스도 구성해서 건식, 습식 공간을 분리해줬습니다. 이런 구성은 정말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나 볼 수 있는 배치예요. 언더볼 세면대 밑에는 서랍 수납을 넣어 실용성을 확보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팝업 배수구에 색을 넣었어요. 한쪽은 그린, 한쪽은 오렌지. 전체 화이트 톤인 욕실에 이런 작은 컬러 포인트만 있어도 경쾌한 느낌이 확 살아납니다. 또 아까 설명드렸던 분배기 정수 필터 덕에 이렇게 예쁜 메리 수단도 넣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욕실에서 두 번째 특이사항은 문이 2개라는 겁니다. 안방과 연결된 문이 메인 도어이고 드레스룸하고 연결된 세컨 출입구가 있어요. 드레스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세탁물을 세탁기에 돌리고 욕실에서 편하게 씻은 다음에 안방에서 휴식할 수 있는 최적의 동선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집 전체는 동양도 무드인데 욕실 도어만 스위스 스타일이에요. 예전에 고객님이 스위스에서 거주하셨던 경험을 이 욕실에 투영해 봤는데 아치형 격자 창문에 들이우는 햇살이 욕실의 따뜻함을 강조합니다. 클래식한 감성을 더한 공간이에요. 공용 욕실도 레이아웃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흔한 일자형 배치였어요. 변기, 세면대, 욕조가 일렬로 있고 들어서자마자 변기가 보이는 그런 구조였죠. 여기서 세면대를 90도 틀어주면서 완전히 분위기를 전환시켰습니다. 들어오면 정면에 세면대가 보이면서 깔끔한 인상을 주고요. 샤워부스는 보이지 않게 안쪽으로 배치해서 프라이빗하게 쓰실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도어 옆쪽 벽체가 비내역벽이어서 벽을 파서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에 휴지거리와 소품 선반을 매립했어요. 작은 공간일수록 따로 수납장이 있으면 더 좁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빌트인 수납을 챙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번 소개해드린 현장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저희도 이번에 같은 동의 위아래층 세대를 거의 동시에 공사하기는 처음이에요. 아파트의 평면이 다 거기서 거기고 모두 틀에 찍어놓은 공간에서 비슷비슷하게 산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같이 똑같은 평면인데도 나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녹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인테리어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도움 얻으셨길 바라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디자인 연독의 홍철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